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지방대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자녀입니까? 조금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나요? 아마 이 질문을 듣자마자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당연히 내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죠. 일 것입니다. 특히 교육이 모든 가정의 가장 치열한 과제인 이곳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시카고의 유명 학교 전 교장이었던 찰리 콜빈. 찰리 콜빈은 한 동료에게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부모들은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서 절망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괴로워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애리조나의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랄까요?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부모의 75%는 자녀가 하버드에서 우울증에 걸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어른들의 논리로는 꽤 합리적입니다.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우울함, 슬픔은 나중에 돈과 명예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하버드에 입학할 기회는 인생에 단 한 번뿐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치동이나 목동의 많은 부모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하실 겁니다. 하버드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SKY로 바꾸고 애리조나를 어느 먼 지방의 대학교로 바꿔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자신의 소중한 아이들을 최악의 심리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들인 부모로부터 오는 엄청난 압박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가족의 압박이라 불리는 것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보려 합니다. 왜 부모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독재자가 되는가? 왜 우리가 아이들을 새벽 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도록 내모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왜 단지 취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예술에 대한 열정을 쫓는 것을 가로막나요? 이러한 모든 강요는 때때로 부모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4가지 깊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안위와 미래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SKY 학벌이 거의 유일한 대기업 입사 티켓이 되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내 아이가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매우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가난해질까봐, 고생할까봐, 사회적으로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최고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공부시키는 거니 너도 노력해야지. 이것은 모든 가정의 식사 자리에서 가장 흔히 들리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것에 대한 정의는 전적으로 부모가 정한 것일 뿐 아이의 마음속 진정한 갈망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불편한 진실인 부모의 자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자녀를 자신의 장신구, 명예, 혹은 추석이나 설날에 친척들에게 자랑할 우승 트로피처럼 여깁니다. 자녀가 특목고에 가거나 명문대에 합격하면 부모의 체면이 삽니다. 반대로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면 부모는 마치 자신이 패배자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네 번째는 성과에 대한 경쟁심입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언제나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괴롭히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엄마들 사이의 비교 심리는 성적 경쟁을 멈추지 않게 만듭니다. 강남 카페에 앉아있는 엄마들은 아이가 오늘 즐거웠는지, 얼마나 웃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이의 수능 모의고사 점수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수많은 부모가 자녀의 앞길을 닦아주는 제설차 부모가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모든 실패와 시련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싸줍니다. 내분 단위로 학습 일정을 짜고 학원을 등록하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갈지까지 대신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장애물을 다 치워주는 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더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과학이 증명한 보이지 않지만 파괴적인 결과. 과학은 이미 답을 내놓았고 그 결과는 정말 경고 수준입니다. 미국 UCLA 대학의 제임스 우드,
제임스 우드 교수가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과잉 보호한 학생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매우 취약한 심리적 특성을 보입니다. 연구 결과 이런 학생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극도로 폐쇄적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행동하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그들은 완전히 얼어붙어 버립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들이 심리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우울증, 범불안 장애를 앓을 확률이 어릴 때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훈련받은 이른바 프리레인저스 그룹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라는 세균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아 그들의 정신적 면역 체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누구와 놀지, 어떤 전공을 할지까지 부모가 정해주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유리장 속에서 태어난 새와 같습니다. 부모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대학이라는 환경에 발을 들이자마자 잔인한 현실이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한 생활 문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저분하고 무례한 룸메이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광란의 술자리 초대를 어떻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까요? 여러 갈래의 진로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수천 명의 청년이 의견 대립, 거절, 불확실한 현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했을 때 완전히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그 모든 것을 미리 다 치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영해방 직후의 식민지에 대한 교훈. 심리 전문가 해리엇 로서토는 이 비극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훌륭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었다면 당신이 대학에 가기 위해 짐을 싸서 집을 떠나는 순간 당신의 심리 상태는 마치 해방된 직후의 식민지와 같을 것이다. 자유는 얻었지만 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선택한 전혀 좋아하지도 않는 전공을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방황하고 길을 잃고 공허해집니다. 영혼의 거대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한때 착한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던 아이들은 독성이 강한 탈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정서적인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인생의 첫 풍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술로 부모의 가짜 완벽주의와 위대한 거짓말, 엄격한 통제 외에도 대부분의 부모가 흔히 저지르지만 그 후폭풍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독성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앞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아빠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이런저런 것들도 다 해냈어. 엄마는 어릴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했고 항상 1등이었어. 부모는 끊임없이 자신의 찬란한 성취와 멋진 경험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비참했던 고생담, 포기하고 싶었던 절망적인 순간들, 자신의 나약함, 특히 청춘 시절 몸소 겪었던 수많은 처참한 실패들을 철저히 숨깁니다. 부모는 왜 숨길까요? 권위적인 이미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부모를 보며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완벽한 우상인데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절대 부모님 같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거야. 그러한 가짜 완벽주의는 자녀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불신과 결합하여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위해 누려야 할 가장 신성한 권리들을 간접적으로 빼앗고 있습니다. 넘어질 기회, 시련에 맞설 기회,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과 달라질 기회 말입니다. 이것들을 빼앗음으로써 부모는 자녀가 어른이 될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박사 멜로딘 레빈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자녀의 인생을 세세하게 통제할 때 그것은 자녀에게 너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독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 메시지는 아이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자존감을 말살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부정적인 의존성은
청소년기의 우울증,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질병이 아닌 자살이라는 사실은 정말 비극적입니다. 과연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숄 돌파구. 이 감정의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우리는 부모의 실수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해 왔지만 수십 년간 사고방식이 굳어진 어른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제 주도권은 바로 여러분. 압박 속의 허덕이는 청년들과 자녀들의 손에 쥐어져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아주 작은 관점과 습관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술질 첫 번째, 정말 바닥을 쳤을 때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어른에게 전화 버튼을 누르는 본능을 멈추십시오. 만약 유연한 대처 능력이 필요한 까다로운 과제를 맡았거나 출구 없는 인간관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면 제발 그 찢어지는 듯한 불편함과 친해지려 노력하십시오. 그 불편함과 긴장, 당혹감은 당신이 정신의 무게를 들어올릴 때 느끼는 근육통과 같습니다.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책임을 지고 마치 당신의 생명이 전적으로 그 일에 달린 것처럼 다각도로 문제를 해부하고 분석하기 시작하십시오. 구명조끼가 없을 때 생존 본능은 당신의 뇌에 수용하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 자립의 과정은 대부분의 젊은이에게 부족한 매우 날카로운 무기인 비판적 사고를 연마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인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검증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언과 피드백을 구하되 절대로 대신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가이드를 요청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부모님이나 선배를 찾아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을까요? 즉, 질문하기 전에 당신만의 초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그냥 가서 이거 너무 어려워요. 엄마 아빠가 좀 생각해 주세요 라며 손을 놓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내 문제를 통째로 해결해 달라고 구걸하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자발적으로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대화 전에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가족 갈등은 서로 대화할 때 각자의 의견만을 고집할 때 가장 강력하게 폭발합니다. 격렬한 의견 대립 앞에서 젊은이들은 흔히 화를 내며 부모님을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왜 그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 빈곤과 부족함 속에서 자란 세대는 젊은 날의 막연한 꿈의 위험보다는 극도의 안정성을 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사상을 낳은 뿌리 깊은 관점에는 그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대화 중에 당신의 감정을 정말로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은 부모님의 비논리함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간 완벽한 기대치, 익스펙테이션입니다. 당신은 오늘 내가 말하면 엄마가 내 뜻에 동의하며 울겠지라는 100%의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엄마가 화를 내면 당신은 무너집니다. 이 도화선을 제거하기 위해 갈등 협상 전에 상대방의 관점을 미리 예상하고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은 다른 세대이니 분명 안전을 우선시하며 반대할 것이다. 기대치가 0이 되면 당신은 편도체, 분노를 처리하는 감정센터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아주 명석하고 침착하며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주는 것보다 주는 방식이 중요하고 사랑보다 사랑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어떤 핵심 정리에서도 강조하듯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보다 숭고한 감정은 없습니다. 그들이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해 피땀을 흘리고 모든 고통을 견디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단순한 희생일 뿐 이해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주 쉽게 감금된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장점과 결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되신 분들과 자녀의 입장에 있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정해진 성적의 틀에 맞추어 베푸는 사랑을 멈추십시오. 개인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경계선과 함께 사랑을 전달하십시오.
부모님은 청년들의 위태로운 눈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청년들은 부모님의 체면 아래 숨겨진 그들의 두려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부모 노릇은 이번 생이 처음이니까요. 자녀들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처음 맞이하는 성인기에 서툴게 더듬거리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동반자로 여기고 거친 결점들을 받아들이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오직 그러한 공감과 이해만이 있을 때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울증의 어두운 무덤이 아닌 기적 같은 힘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옛 맺은 말. 한국과 전 세계에서 가족에게 효도하기 위해 묵묵히 성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의 젊은 친구들이여. 만약 당신이 책상 앞에 쓰러져 기진맥진한 채 원치 않는 길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면 부디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인생에는 단 하나의 시나리오만 있으며 그 주인공이자 감독은 바로 당신입니다. 화려한 명성을 떨치는 곳에서의 비극이냐, 평온한 곳에서의 작은 기쁨이냐, 그 결정권은 이 순간부터 다시 당신의 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심리학적 분석이 당신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생각의 씨앗을 남겼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채널을 응원하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댓글로 진심을 다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매일 더 나은 이해와 치유의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또 다른 놀라운 뇌과학 지식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